40대 한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 LA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으로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치노힐스 지역 프리웨이에서는 차선을 이탈한 대형 트럭 한 대가 갓길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을 덮쳐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시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해 한인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캠퍼스 안전 우려로 졸업식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한국 국적인 40세 양모 씨가 이곳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조울증을 앓던 양 씨가 치료시설로 가자는 가족들 말을 듣지 않자 가족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A 경찰은 양 씨가 거칠게 이송을 거부해 정신건강국 직원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 씨가 경찰을 보고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바람에 총을 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was struck by gunfire and was taken into custody. Was unsuccessful as the suspect succumbed to his injuries and was pronounced deceased at scene.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총성이 들렸지만 가족들은 그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양 씨의 사망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아파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2시간 넘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의료 지원을 기대했다가 총격 사망을 접한 유족들은 경찰의 대응이 과했다고 주장합니다. 주 LA 총영사관은 LA 경찰 당국에 과잉 진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LAPD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상황과 경찰이 몸에 부착한 보디캠 공개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주최한 동포초청 간담회가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LA 총영사관을 통해 초청된 15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동포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날 행사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한국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LA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제 국회의장님이랑 미팅을 한번 해보고 많은 거를 좀 부탁을 할 겁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인 개정 등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도 국적법, 특히 이중국적 취득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4개의 현재 법이 와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대표단 중에 22대에서 일하실 분들은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복수국적 법안을 내리라고 믿고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산으로 축소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이 같은 개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역할의 거의 절반 정도는 한국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한국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더 긴밀해질 거고 서로 투자도 구매도 상담도 방문도 더 자주 있게 되면 그러면 한국의 그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외투표를 위해 재외선거관이 상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이며 재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 시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에서 소외됐던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방문을 시작으로 10박 1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국회의장 회의 믹타에 참석한 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워싱턴 DC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귀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치노힐스 지역 프리웨이에서는 오늘 오전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심을 잃고 차선을 이탈하면서 갓길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을 덮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퍼레이션 스트리트 스위퍼, 리버사이드 경찰이 실시한 마약 단속 작전명입니다. 최근 리버사이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마약 밀거래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업소들의 단속 요구가 늘어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단속은 벤브렌 블러버드와 피어스 스트리트 사이 매그놀리아 애비뉴 구간에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모두 46건의 마약 밀거래 현장을 단속했는데 일대 모텔에서 기거하는 사람들과 거리 노숙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였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마약들도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 코카인과 PCP, 실로시빈 버섯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작전으로 체포한 104명 중에는 중범 수배자가 3명, 보석 또는 집행유예 상태인 재범도 15명이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마약 딜러는 모두 33명, 이 밖에 무단 침입과 공공음주 등 경범죄자 30여 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은 이번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치노힐스 지역 71번 프리웨이 북쪽 선상 유클리드 애비뉴를 지나는 구간에서 대형 운송 트럭 한 대가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프리웨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작업용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은 직후 중심을 잃은 트럭은 가드레일을 뚫고 나무가 우거진 숲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의 인부들이 갓길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2명이 돌진한 트럭에 치였고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이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 또는 단순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부상자 모두 켈트랜스 소속 용역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직후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는 프리웨이 양방향을 폐쇄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의 저소득 아파트 입주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해 한인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와 LA 도시개발국 공동으로 저소득 아파트 확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00명이 넘게 참석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정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의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여전히 뒷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많은 저소득층 한인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해 아파트 입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들은 저소득 아파트와 역세권 주거지 개발 프로그램 정보 공개의 제도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저소득 아파트 입주 과정의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뒷돈 거래에 대한 시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 아파트 유닛의 임대료 상승과 은퇴 연장자도
이러한 새로운 저소득 아파트 신청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간소득 30% 이하의 세입자를 위한 인센티브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민공청회 행사를 주최한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는 오는 1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LA시 당국에 서면 제출할 예정으로 LA시 도시개발국에 전달할 제안이 있는 주민들은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도시개발국은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때 LA 주민을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5월 중순까지 주민들은 이메일로 구체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캠퍼스 안전 우려로 졸업식을 취소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측은 오늘 이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졸업식을 개최할 경우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며 졸업식 참석자들의 신변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는 5월 15일 약 15,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대학 전체 졸업식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과 대학별 졸업식 행사는 10일에서 16일에 걸쳐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며 텐트 농성으로 인한 잔디 손상으로 행사 장소를 모닝사이드 헤이츠에서 베이커 애틀릭스 컴플렉스로 이전해 진행합니다. 대학 측은 지난 몇 주간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학생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게 됐지만 대신 별도의 축제 행사를 모색 중이며 학교는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의 수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졸업생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통해 함께 해나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주말 유대교 회당 폭파 위협 신고가 맨해튼에서 3건, 브루클린 헤이츠에서 1건 접수되는 등 주말 사이 최소 4건 이상의 유대교 폭발 테러 위협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깃이 된 각 유대교 회당은 건물 인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회당 외에도 브루클린 박물관 지하철역을 폭파할 것이라는 위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대교 회당 및 공공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모두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위협과 유대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같은 비겁한 협박으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 역시 증오 위협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예배당의 CCTV 및 펜스 설치, 경비원 고용 등 보안을 위해 연방 자금을 4억 달러 증액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오와 폭력 위협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예배 도중 한 남성이 목사에게 총을 쏘려고 조준하자 교인들이 나서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교회에서 글렌 절메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26살 버나드 포티튜드라는 남성이 걸어가 목사에게 총을 겨누자 목사는 몸을 숨깁니다. 이때 교인이 나서 포티튜드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교인들도 함께 이 남성이 총을 쏘지 못하도록 도왔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예배가 생중계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혼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포티튜드는 신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목사를 살해하고 체포될 때까지 경찰을 기다릴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티튜드가 교회로 가기 전 주택에서 총격 피해자가 발견됐는데 오늘 확인 결과 56살 데릭 포티튜드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목사 살인 미수 용의자 버나드 포티튜드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티튜드는 폭행과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엘러게니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석 없이 수감 중입니다. 미 텍사스와 세계 곳곳이 폭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벽돌로 지붕을 힘껏 내리찍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드디어 찾아낸 아기. 무사히 헬기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도시 절반이 물에 잠겼던 브라질 남부 히우그랑지 두술주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80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1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피난민 수만 15만 명인데 현지 시각 7일까지 또다시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집을 덮칩니다. 살림살이가 다 쓸려 나오고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흘간 아프가니스탄 14개 주를 덮친 폭우는 홍수와 산사태를 불렀습니다.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지난 3일 하루에만 300mm의 비가 내리는 등 며칠 동안 큰 비가 내렸습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4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홍수 여파로 휴교했습니다. Thankfully, no more major threats from the rain right now. We can absolutely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we've made it through the worst of this weather event. 중국 남부 광둥성 일부도 지난 4일 하루 480mm의 폭우가 내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 상승에 외식업을 비롯한 주요 식품업체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 식료품 가격은 2019년에 비해 26% 높은 수준으로 패스트푸드 제품도 같은 기간 33%나 올랐다며 일부 소비자들의 식료품 비용 부담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레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올 1분기 패스트푸드 지점의 유동인구는 전년 대비 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올 1분기 시장 전망을 밑도는 실적을 내놓았고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가공식품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식품기업 크래프트 하인즈의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 줄었고 카라노바도 이 기간 북미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 하락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전국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몇 주 내에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시설 확대, 항공기, 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루어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빠른 추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년 남부 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제한 옹호 단체인 넘버스 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현재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수는 1,5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피레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서류 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지역 버스 기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대시버스 운전사가 또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40분쯤 버스 운전사가 승차하는 여성이 요금을 내지 않자 버스비를 내라고 했고 이때 승차하던 여성은 버스비를 내지 않고 갑자기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시버스 운전자 피습은
메트로버스 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메트로버스 내 강력 사건들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며 집단 병가 방식의 파업을 벌인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여성은 폭행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진보 정치의 상징적 인물로 올해 82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11월 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인 샌더스 의원은 오늘 또 한 차례 임기에 도전할 의지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부로 옮겨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며 자신은 소득과 부의 불균형 속에 모두를 위한 정부와 부유한 선거자금 기부자들이 장악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여러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과 인질 납치에 맞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전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맞서 전쟁을 벌일 권리는 없다며 현재 전쟁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 더 많은 샌더스 의원의 사선 상원 의원 도전이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잠재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